미국에서 지금 이것 때문에 한국인들이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CNN과 LA 타임스에서도 연이어 보도됐고 다른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도 한국식 나눔을 배우겠다며 나섰다고 합니다. 대체 한국인들이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까지 화제가 된 걸까요? 오늘 여러분께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첼 메가더입니다. LA에서 프리랜서 사진작가로 일하며 자유롭게 살아왔습니다. 사진은 제 삶이었습니다. 길거리를 걷다가도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장면을 포착하려고 카메라 셔터를 눌렀고 스튜디오에서 밤을 새워 작업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제게는 소중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고생해서 마련한 작은 작업실, 5년 동안 하나씩 모아온 카메라 장비,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 반려묘 루나까지. 하지만 그날 밤 산불이 모든 것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편집 작업을 마치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루나는 제 옆에서 동그랗게 몸을 말고 자고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평소와 같은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밖이 붉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뭐지? 저는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멀리서 거대한 불길이 넘실거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공기가 점점 무겁게 가라앉고 매캐한 연기가 창문 틈새로 밀려들었습니다. 그제야 경고 문자와 사이렌 소리가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긴급 대피 경보. 강한 바람으로 인해 산불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즉시 대피하십시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산불은 LA에서 흔한 일이었기에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너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들을 다 챙기기도 전에 정전이 되었고 밖에서는 이웃들이 다급히 떠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루나, 가자. 루나를 안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거리는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도로에는 차들이 엉켜 있었고 사람들은 겁에 질린 얼굴로 짐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불길은 점점 가까워지고 연기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차를 타고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차창 너머로 제가 살던 집이 불타오르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제 삶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겨우 도로를 빠져나와 대피소에 도착했지만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체육관에 임시로 마련된 대피소에는 이미 사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닥에 담요 한 장 깔고 누워 있었고 음식과 물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루나를 품에 안고 구석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루나는 불안한 듯 제 손을 핥으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괜찮아, 루나. 괜찮아. 하지만 사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디서 살아야 할까요? 내 카메라 장비는? 작업실은? 내 꿈은? 눈을 감으면 불길 속에서 사라져버린 제 집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어버린 그 장면이 뇌리에 박혀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레이첼, 괜찮아? 지금 어디야? 대피소야. 여긴 아무것도 없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한인타운에 가봐. 거기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한인타운? 저는 평생 LA에서 살았지만 한인타운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몇 번 한국식 바비큐를 먹어본 적은 있지만 그 이상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주머니 속을 뒤적였습니다. 남은 돈은 겨우 몇 달러뿐이었습니다. 대피소에서는 음식이 부족했고 루나를 위한 사료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걸 따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저는 루나를 품에 안은 채 한인타운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걸음을 옮길수록 마음속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정말 낯선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그냥 내가 모르는 커뮤니티일 뿐이라면?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수록 저는 한 가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갈 곳은 여기가 유일하다. 한인타운에 가까워지자 길거리에 붙어있는 한글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금 낯설었지만 어딘가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 작은 식당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믿기 힘든 광경을 보았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무료 음식과 물품이 나눠지고 있었습니다. 식당, 카페, 마트까지 한인들이 운영하는 가게들이 문을 열고 피해자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따뜻한 밥 드시고 가세요.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가져가세요. 부담 갖지 마세요. 저는 가게 문 앞에 멈춰 서서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선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한인들은 단순히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들어오세요. 그 따뜻한 한마디에 저는 주저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식당에서의 한 끼 식사가, 그리고 이곳에서 만난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국물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대피소에서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해 속이 텅 비어있던 저는 그 향기만으로도 울컥했습니다. 안을 둘러보니 가게 안은 소박하지만 깨끗했고 벽에는 한글로 적힌 메뉴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곳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놓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방에서 일하던 중년의 여성분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해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대피소에서 왔는데 혹시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가게 주인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배고프시죠? 결제는 안 하셔도 돼요. 여기 있는 음식들은 이미 선결제된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드세요. 선결제요? 저는 순간 이해하지 못하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서빙을 하던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다음 손님을 위해 미리 돈을 내고 가세요. 그래서 피해자분들이 무료로 식사를 하실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는 평생 누군가가 이렇게까지 배려해주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부를 받으려면 줄을 서거나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이곳에서는 마치 당연한 일처럼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걸 그냥 먹어도 되는 걸까? 망설이고 있는 저를 본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자, 여기 앉으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따뜻한 국밥 갖다 드릴게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 한 그릇과 함께 여러 반찬이 차려졌습니다. 고소한 된장국 냄새가 퍼지며 속을 따뜻하게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온몸이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얼어붙었던 마음까지 따뜻하게 녹아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음식을 마지막으로 먹어본 게 언제였더라. 산불이 나기 전 저는 바쁜 일정 때문에 제대로 된 식사를 챙겨 먹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편의점 샌드위치나 차 안에서 마시는 커피로 끼니를 때우는 게 일상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단순한 된장국 한 그릇이 저를 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밥을 몇 숟갈 뜨자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조용히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아가씨, 산불 때문에 많이 놀랐겠네. 아이고, 몸 성하니 다행이고만.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처음 보는 분이셨지만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다정한 말투였어요. 아, 네, 맞아요, 할머니. 집에서 빈손으로 도망쳐 나왔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반찬을 제 접시에 덜어주었습니다. 힘들 땐 잘 먹어야 해. 그래야 기운 차려서 다시 일어설 수 있지. 그 말이 어쩐지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인사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뭉클했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그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식사를 마칠 즈음 저는 루나를 위해 사료나 간식을 받을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반려묘를 위한 사료 같은 것도 받을 수 있을까요? 가게 주인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잠시 후 주방에서 작은 쇼핑백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종류의 고양이 사료와 간식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다 가져가세요. 이재민을 위해 기부해주신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 몰랐어요. 가게 주인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거죠. 한국에서는 이런 걸 정이라고 해요. 우리는 원래 이렇게 살아왔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걸 정이라고 부르는구나.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연결. 내가 낯선 타인이 아니라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이웃처럼 대해주는 문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한인들만의 하나의 문화라는 것을. 마땅한 대피소를 찾지 못한 저는 그날 이후 한인타운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결제 문화가 단순히 식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트에서는 계산대 옆에 작은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선결제된 물품을 자유롭게 이용하세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재민 분들은 부담 없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도 세탁소에서도 같은 방식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려 하자 직원이 말했습니다. 손님께서는 그냥 드시면 돼요. 이미 결제된 커피가 많이 남아있거든요. 정말요? 네, 다른 손님들이 미리 결제하고 가셨어요. 저는 점점 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서로를 돕고 있다니. 한인타운의 이 문화는 단순한 자선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연대였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도움이란 꼭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을. 그저 따뜻한 한 끼 식사, 한 잔의 커피, 반찬 몇 가지가 누군가에게는 삶을 버틸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곳에서 단순히 배를 채운 것이 아니라 희망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한인타운에서 받은 따뜻한 도움 덕분에 저는 점점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삶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느 날 저는 작은 공원에서 그동안 잊고 있던 내게 남은 유일한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 급히 챙겨 나온 몇 안 되는 물건 중 하나였어요. 그것만이라도 온전히 지켜낸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습니다. 셔터를 누르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 나는 사진작가였지. 아직 재정적으로 불안정했지만 이 작은 카메라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들었어요. 그렇게 조용히 사진을 찍으며 거리를 거닐던 중 벤치에 335 모여있는 한국 할머니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날씨 좋네. 맞아. 이런 날엔 부침개 부쳐서 같이 먹어야지.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부침개를 공원에서? 한국인들은 공원에서도 이렇게 맛있는 걸 나눠 먹나 싶어 궁금해졌어요. 그런데 할머니들 중 한 분이 저를 힐끗 보더니 갑자기 손짓을 하셨습니다. 어이 아가씨, 혼자 있지 말고 와서 같이 먹어. 네? 저요? 그래. 여기 앉아봐. 부침개도 있고 막걸리도 있어.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초대하시는데 안 갈 수도 없었어요.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벤치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갓 부친 바삭한 파전과 막걸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혼자 다니면 밥 잘 못 챙겨 먹을 거 아냐. 얼른 한 입 해봐. 괜찮아요. 저 그냥 구경만. 괜찮긴 뭐가 괜찮아. 자, 여기. 저는 결국 파전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그 맛이 예상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어때? 맛있지? 네. 정말 맛있어요. 그럼 많이 먹어. 요즘 힘들지? 힘든 사람일수록 잘 먹어야 해. 아휴, 무슨 산불이 이렇게 크게 나서는. 그 말에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건넨 말이었지만 이상하게 울컥했어요. 할머니들은 저를 처음 본 사이임에도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끼리 뭐 감사하고 말고가 있어.
어려울 땐 돕고 사는 거지. 그렇게 저는 한참을 한국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께서 조용히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가씨, 기운내. 힘들어도 너무 걱정하진 마라. 다 지나가면 다시 좋아질 거야.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힘들 땐 어깨만 쓰다듬어도 큰 힘이 되는 법이야. 그러니까 언젠가 아가씨가 괜찮아지면 그냥 그때 또 누군가를 도와주면 돼. 그 말이 마음 깊이 박혔습니다. 언젠가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까? 그날 이후 저는 다시 한번 살아가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침 친구 제시카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레이첼, 괜찮아? 요즘 어디서 지내고 있어? 아직 대피소에서 머물고 있어. 다행히 한인타운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 다행이다. 그런데 말이야, 우리 집 근처에 작은 임대 숙소가 하나 있는데 주인이 당분간 공실로 둘 거라서 내가 저렴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그럼 언제 보러 갈까? 그럼 내일 바로 보러 오겠니? 저는 너무 기뻐서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제시카를 따라 숙소를 보러 갔고 다행히 비교적 저렴한 월세로 임시 거처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완벽한 집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체육관 바닥에서 잠들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숙소를 정리하며 저는 한인타운에서 받은 쌀과 라면을 꺼내 두었습니다. 이것들이 없었다면 난 이 시간을 어떻게 버텼을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카페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해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산불 이후 아무것도 손대지 못했던 제 포트폴리오를 다시 정리하면서 새롭게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뜻밖의 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LA 타임스 인터뷰 요청. 레이첼, 한인타운에서 겪은 경험에 대해 인터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한인타운에서 받은 도움에 대한 이야기를 기사로 낸다고? 이건 단순히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전체가 보여준 따뜻한 연대와 나눔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저는 천천히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네, 기꺼이 인터뷰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인타운의 모든 분들께서 만들어주신 기적 같은 순간이었어요. 이제 저는 다시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인타운에서 받은 따뜻함을 이제는 제가 다시 나눠줄 차례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한인타운에서 받은 따뜻한 나눔과 배려는 단순한 선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인 사회가 오랜 시간 지켜온 정이라는 가치였고 서로를 돕고 나누는 것이 삶의 일부로 자리 잡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정을 그저 받기만 할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나누어야 할 차례였어요. LA 타임스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저는 SNS와 이메일을 통해 많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몇몇 브랜드와 기관에서는 제 복구 프로젝트를 위한 사진 작업을 제안해왔고 그중 한 프로젝트에서 제게 공식 포토그래퍼로 함께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다시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을 수 있다. 그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해준 사람들에게도 무언가를 돌려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젝트 첫 촬영을 한인타운에서 시작했습니다. 한인타운의 나눔과 정을 사진으로 담자. 한인식당, 마트, 카페, 그리고 공원에서 만난 사람들. 서로에게 작은 도움을 주고받는 모습,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따뜻한 마음들. 이것은 그저 이례적인 선행이 아니라 이민자로서 서로를 지켜온 한인 커뮤니티의 오랜 유산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고 그 사진을 한인타운 곳곳에 전시하며 그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전시를 보러 온 한 할머니가 사진 속 자신을 발견하고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 이거 내가 막걸리 주던 날 사진 아냐? 네, 할머니, 그날 제가 받은 따뜻한 마음을 이렇게 남기고 싶었어요. 아이고, 참, 아가씨도 이제 우리 사람 다 됐네.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려운 사람 있으면
다음엔 아가씨가 또 도와주는 거야. 네, 그렇게 할게요. 한인타운에서 배운 나눔의 방식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바로 선결제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촬영으로 받은 첫 수익 중 일부를 사용해 한인타운의 여러 가게에서 제가 직접 선결제를 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식당에서는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카페에서는 향기로운 커피 한 잔, 마트에서는 간단한 생필품 세트를 미리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 한 끼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직원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레이첼 씨, 아까 어떤 손님이 선결제된 커피를 받아가셨어요. 그래요? 어떤 분이셨나요? 젊은 청년이었어요. 처음엔 거절하려다가 메모를 읽고 조용히 커피를 받아가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커피잔을 감쌌습니다. 제가 받은 따뜻함이 이제는 누군가에게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실감하는 순간이었어요. 한 달 뒤 저는 또 하나의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LA 타임스와 CNN에서 한인 커뮤니티의 나눔 문화에 대한 기사가 나갔고 그것을 본 다른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한인타운의 선결제 운동, 다른 지역에서도 확산 중. 미국 내 이민자 공동체, 한국식 나눔 문화를 배우다. 이 기사를 읽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인타운이 나에게 준 따뜻함이 이제는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구나. 그리고 저도 그 흐름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한인타운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한국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고 배우고 싶은 나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저는 꼭 한국을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그곳에서 정이란 것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한인타운에서 경험한 따뜻함이 어떤 뿌리에서 비롯된 것인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한국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도 한국에서 배운 따뜻함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산불로 모든 것을 잃었던 레이첼이 한인타운에서 받은 따뜻한 나눔과 정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받은 만큼 다시 나누며 그 따뜻함을 이어가고 있는 레이첼의 사연을 들려드렸습니다. 한국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서로를 돕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공동체 정신을 잃지 않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한국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